전국에 있는 강사님들을 만나는 시간, 전국 강사장! 오늘은요, 금융교육 강의를 하고 있는 김민혁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사님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8년 동안 이제 금융업계에서 종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금융 강의를 하고 있는 김민혁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어떤 일 하시는지도 알려주세요. 지금은 투자에 대해서요, 자문하고, 그 다음에 돈을 이제 관리해드리는 재무 상담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의 한 8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원래 그 일을 하시다가 교육도 하시게 된 거네요? 네, 맞아요. 근데 좀 궁금합니다. 재무 상담을 하시기도 바쁘실 텐데, 네. 이렇게 교육 쪽으로 금융 강의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뭐 개인 고객들도 상담을 하고 있지만, 제가 서울시 영테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시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무료로 재무 상담을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청년분들도 상담을 좀 많이 진행을 했는데, 그러다가 청년분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이걸 좀 강의를 좀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서, 그때 이제 제가 처음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강사님의 강의는 어떤 강의인지도 궁금합니다. 제 강의는 주제가 일단 사회 초년생을 위한 재무 PT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재무 PT라는 건 되게 생소하시겠지만 PT는 한 번쯤 들어보셨죠? 맞아요. 대표님도 PT 수업 받는다고 들었는데. 저도 PT 수업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업을 왜 받으시죠? 네. 다이어트 하려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PT를 받는 이유가 올바른 운동 방법을 배우고 또 기초 체력도 기르시고 식단 관리도 좀 하시려고 이 PT 수업을 받거든요. 이 재무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나 돈 아껴야지, 투자해야지가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잘 아껴 가실 수 있어야 되고 올바른 방법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상담을 좀 해보면 사회 초년생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뭐냐면 요새 뭐 유튜브나 인스타 이런 매체들이 워낙 넘쳐나요. 근데 거기에서는 정보들이 워낙 많으니까 사회 초년생들이 어떤 정보가 맞고 어떤 정보를 내가 믿어야 할지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고 올바른 이 재무, 돈을 모아가는 방법, 그리고 소비하는 방법, 그리고 투자하는 방법들을 올바르게 방법을 익히셔서 재무, 근육을 또 튼튼하게 키워가실 수 있는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살다 보면 우리가 돈에 이렇게 눈이 깨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쵸. 그때가 딱 성인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때 우리가 학교에서 이런 돈 공부를 배우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교육을 저도 사실 배워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에이, 내가 돈이 얼마나 있다고 이런 걸 배워야겠어? 그쵸.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네. 사회 초년생 때부터 이런 교육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이거 좀 내가 교육을 좀 미리 받아놓을 걸 하면서 가장 후회하는 시점이 언제일 것 같으세요? 돈을 조금 모았을 때?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가장 후회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은퇴를 앞두고. 근데 이미 그때는 늦었을까요? 빠를까요? 너무 늦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대부분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하는 게 자영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돈을 잃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이 은퇴하신 분들만의 미래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미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 관리를 언제부터 해야지 가장 좋아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사회초년생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 시점은 내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 사회초년생들이 이제 막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 네. 돈을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사실 저도 생각해 봤을 때 네. 써야겠다, 그렇죠. 사고 싶다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교육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이제 제가 사회 초년생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도 그때 금융교육을 들었던 것 중에 하나 가장 아직도 인상 깊는 게 뭐냐면 그냥 쓰지 말래요. 별로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회 초년생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쓰되 내가 제대로 알고 쓰자고 말씀을 드려요. 내가 굳이 필요해서 쓴 건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건지 이거는 정말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들인지 그리고 내가 이거는 충동적으로 썼는지 라는 것들을 내가 인지를 하게 되면 내가 소비 습관이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그냥 쓰지 말고 무조건 저축 많이 해 이게 아니라 그분들의 현재 상황에 맞게 그리고 과거에 또 살아왔던 이런 금융 환경들이 또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제가 또 재무 상담을 또 통해서 또 안내를 해드리다 보니까 이 금융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뭐 어떤 이게 정해져 있는 틀이 아니라
소통하면서 내 상황에 맞게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급이 상관없나요? 내가 월급이 적든 많든 그걸 어떻게 지출을 잘하고 또 저축을 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데는 강사님의 강의가 필요할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꼭 굳이 내가 소득이 있어야 되고 소득이 많아야지만 필요하신 게 아니고요. 내가 소득이 있기 전부터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이게 금융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청년분들은 솔직히 좀 이제 성인이 아니다 보니까 재미있게 수업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부루마블 하는 식으로 해서 직접 투자도 해보고 이런 경험들을 유도하면서 내가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간접 체험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수업을 하면 이 친구들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좀 재밌게 금융교육을 배우면 나중에 내가 성인이 돼서도 돈 관리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제가 생각해보면 저도 사회초년생 때 돈을 얼마 모아서 결혼해야겠다. 뭐 이게 얼마나 드는지도 사실 모르겠고 집을 사야지 해도 막연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돈을 모으려고 했던 계기는 너무 사고 싶었던 차가 있었어요. 나 드림카를 너무 사고 싶다 해가지고 나는 이거를 벌면 저걸 사야지 라는 마음으로 저는 돈을 모았었는데 사실 차는 좀 소비성의 지출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강사님께서는 그런 지출은 좀 피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의를 할 때 소비의 3대 악을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이에요, 차량. 왜냐하면 사회 초년생분들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목돈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가장 방해가 되는 첫 번째가 바로 차량입니다. 제가 항상 이 강의 때 이게 비교 시트를 하나씩 보여드리는데 차를 산 사람과 안 산 사람의 5년 후의 변화를 보여드리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보통 차를 사게 되면 이걸 일시금으로 현금으로 사신 분들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이제 캐피탈이나 이런 금융에 관련된 부분들에 도움을 받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이 내가 내야 되는 대출 상환 비용이나 렌탈이나 이런 비용들이 못해도 한 30에서 한 50 정도 나가시거든요. 그리고 뭐 주유비도 한 달에 뭐 한 2, 30만 원 정도 쓰시고요. 그리고 차량 관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처음 새 차 사면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새 차 용품들도 엄청 사고 이런 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가장 이 자동차의 소비의 최고의 안 좋은 건 뭐냐면 바로 감가상각이에요. 그러니까 차를 사게 되면 보통 감가가 한 7, 80%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출하는 것들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자산으로 나한테 다시 돌아오냐 아니면 소비성으로 그냥 없어지냐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지출을 해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일하실 때 차량이 있으셔야지 내 소득원을 더 늘려가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예외예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나는 출퇴근하기가 좀 불편해서 그리고 그게 또 편하니까 또 남자분들은 차를 사는 이유가 데이트 때문에 살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본인이 생각을 해서 현명하게 지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악의 근원 중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신용카드입니다. 대부분 제가 상담을 하면 일단 가장 맨 처음 질문을 해드리는 게 뭐냐면 신용카드를 주로 쓰세요? 체크카드를 주로 쓰세요?를 많이 여쭤봐요. 그럼 이제 대부분은 신용카드를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면 혹시 왜 신용카드를 쓰세요? 여쭤보면 이유가 대부분 다양하긴 한데요. 대표적인 이유가 첫 번째는 일단 편해서 그리고 혜택이 많다라고 해서 쓰시거든요. 근데 이 신용카드 혜택을 실제로 이제 받는 사람들을 지금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1년치로 따졌을 때 금액이 한 3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신용카드를 씀으로써 늘어나는 지출은 어느 정도 늘어날 것 같으세요? 많기는 할 것 같아요, 엄청. 한 50에서 70 정도가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카드를 씀으로써 혜택이 아니라 지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신용카드가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돈 없는 사람들에게 만들어졌지 않았을까요? 이게 금융회사에서 왜 만들었냐면 사람이 이 현금이 수중에 있다가 없어지면 정신적인 충격을 엄청 받는데요. 그래서 금융회사에서 만든 게 신용카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마케팅으로 인해서 우리는 신용카드 소비를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주거비예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독립을 해야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사회초년생분들이 주거비로 보통 사용하는 금액이 소득의 거의 한 40%, 50%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사회초년생 때는 내가 처음 직장생활 하실 때 3, 4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내가 목돈을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모아놓지 않게 되면 그 이후에 모아놓기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내가 정말 그 부모님 집에서 기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